여러분 안녕하세요. NGO와 국제개발협력 4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하고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마케팅에 대한 부분, 특히 비영리 조직, 사회복지 조직, 우리가 배우고 있는 NGO 조직이죠. 이런 조직에서 마케팅 활동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현장에서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활동 위주로 해서 얘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또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제 그 소셜 비즈니스 학부 이제 총회에서도 여러분들 만나 뵙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지금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좀 더 긴밀한 어떤 대화를 나눌 수는 없겠지만 각각의 어떤 수업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거나 혹은 개인적으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조직과 사회복지와 마케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비영리 조직에서 마케팅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복지 조직, 또 비영리 조직, NGO, 뭐 영리 조직도 뭐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비영리 조직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사회복지를 둘러싼 외부 환경의 변화가 민간 사회복지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됐기 때문에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비영리 조직들이 그동안에는 공적 자원이나 지원에 의해서 서비스나 사업을 수행을 했는데 점점 다양화되고 욕구가 충족되는 방향으로 고객의 욕구가 넓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 자원을 확대해서 활용하지 않으면 그런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어서 다소는 마케팅이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우리 조직을 제대로 알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정확하게 그 고객한테, 클라이언트한테 알려주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관의 재원 확보를 위한 보완적인 수단으로서 다양한 후원처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체계화하고 또 민간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방안을 우리는 끊임없이 강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케팅이 필요하다. 결국 다양한 재정 원천을 파악하고 재원 확보를 위한 전략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영리 조직에서 마케팅이라는 그 방법을 활용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마케팅의 개념을 보면 마케팅의 대상은 시장과 고객입니다. 시장이 있어야 되고 고객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의 시장은 무엇인지,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내용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영리 조직이나 NGO,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시장과 고객은 각각 뭐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반 영리 기업에서 영리 조직에서 얘기하는 시장이나 고객하고는 굉장히 다른 차원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죠. 두 번째 마케팅에서 나오는 개념 중에 성공적인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마케팅이라는 건 시장을 잘 알아야 되고 고객과의 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마케팅을 우리는 성공적인 마케팅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케팅은 고객이 판매자에게 재화를 지불하고 또 판매자는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교환의 형태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도 여기서 영리 조직에서야 재화를 지불하고 판매자에게 상품을 주지만 우리는 그 고객이 원하는 어떤 다양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그리고 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하고 기관이 교환하는 그런 상호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케팅의 개념에서 나오는 효과적인 교환이라는 건 고객 중심의 교환을 통해서 교환이 빈번히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케팅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기본적 욕구와 수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환이 성취되고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마케팅에서의 두 가지 관점은 조직의 보조적 부서로서의 마케팅과 조직의 내부 부서로서의 마케팅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비영리 조직이나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이제 마케팅이라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예산이나 조직의 구성상 마케팅이라는 부서를 둘 만큼의 그런 어떤 체계적인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 업무로서 아니면 또 뭐 보조적인 업무로서 마케팅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진정한 의미의 마케팅이라는 것은 특정한 조직이 고객의 욕구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욕구를 이해하는 것으로 끝난다. 결국 고객에서 시작해서 고객에서 끝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뭐 클라이언트 혹은 우리가 이제 고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뭐 정부도 될 수 있고 지역사회도 될 수 있고 비영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고객층이 있죠. 근데 그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마케팅의 시작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의 역사는 주로 이제 영리 조직의 마케팅에 나오는 마케팅 개념의 역사인데 생산지향적 조직에서 판매지향적 조직으로 그리고 시장지향적 조직으로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생산지향적 조직에서의 마케팅이 가능했던 시대에는 수요보다 생산이 적었죠. 그래서 생산을 하면 바로 팔리는 뭐 이런 구조, 뭐 비영리 조직에서 얘기를 하면 서비스나 다양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관이 다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 기관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고객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생산지향적인 조직의 구조를 가지고 마케팅이 시작이 됐겠지만 최근에는 같은 사업이나 같은 서비스를 하는 조직들이 경쟁적으로 많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다양해졌고 또 고객의 욕구 또한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제 시장 지향 조직의 구조를 갖는 마케팅 활동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와 마케팅의 관계를 보면요. 사회복지 조직의 전략적 마케팅 계획은 작은 단위의 세부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위한 마케팅 계획이 아닌 조직 전체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영리 조직은 마케팅 활동 자체가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조직의 존립이나 생존하고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마케팅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잘 설명하고 또 뭐 모금을 하도록 한다거나 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거나 또 서비스에 참여하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의 마케팅이기 때문에 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관의 목적이나 어떤 미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케팅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사회복지 조직에서 마케팅 계획은 실행되기 전에 이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사회복지 조직의 어떤 프로세스, 사업의 프로세스, 프로그램의 내용, 그다음에 서비스의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고객들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 분석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왑 분석을 통해서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 그리고 외부 위협과 기회 등을 분석해서 마케팅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사회복지 마케팅의 가치는 고객들의 만족 수준을 향상시켜 주고요. 비영리 조직의 자원의 유입이 가능하도록 개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접근이 가능하고요. 전문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조직이 갖고 있는 특유의 능력을 규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독창적인 우리 조직만이 할 수 있는 우리 조직이 하는 사업에 대한 특징,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공인받기 위한 어떤 노력의 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금 활동의 가장 최상의 서비스를 사회복지의 마케팅이 갖고 있는 그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기부자하고의 교환을 통해서 기부자가 그 기관에 대해서 신뢰와 가치를 느끼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NGO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TV 화면이라든가 방송 공중파 방송이든 아니면 지역 방송이 케이블이든 이제 보시면은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하는 NGO들의 그런 캠페인 광고를 굉장히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제 아프리카의 굶주린 아이를 보여주면서 이 아이한테 당신의 커피 한 잔의 값을 아끼면 이 아이가 한 달 먹을 식량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부자를 유인하기 위한 그런 마케팅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비영리 조직이나 NGO,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기부자하고의 교환을 위한 모금 활동을 위해서 가장 최선의 어떤 방법으로 마케팅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환경과 마케팅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사회 부문에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거는 실제로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나 어떤 국제사회에서는 비영리 조직 마케팅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마케팅이라는 개념을 확산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회복지 영역에서만 본다 그러면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마케팅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는 이제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이제 20년이 채 안 됐죠.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비영리 조직에서 왜 마케팅이 필요하지? 아니면 사회복지를 하면서 마케팅까지 해야 돼?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이 다양화되고 서비스가 이제 다양화되고요. 그리고 고객도 또 욕구가 굉장히 변화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냥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거 가지고 일방적인 어떤 서비스나 일방적인 어떤 실행은 효과성이 떨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것들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마케팅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일부 비영리 조직에서는 실제로 이런 조직을 갖기는 어렵기 때문에 담당 업무로서 이제 조직 내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와 마케팅을 살펴보면요. 사회복지 조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사회 구성원들의 서비스 욕구도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제한된 자원으로만 안정적인 환경에서 운영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케팅의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리고 환경과 조직 간의 관계에서 보면 외부적인 환경과 내부적인 환경이 많이 변했죠. 먼저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 요인들을 보면 급격하게 기술이 변화했고요. 또 이용자, 고객의 욕구가 다양해졌고요. 또 치열한 시장 경쟁이 일어나고 정보 기술이 발달하고 경쟁 우위 요인의 변화가 이제 원가 품질에서 서비스나 기간으로 변화되는 그런 요인이 생겼습니다. 내부 환경의 변화 요인을 보면 전통적인 유교 가치관이 붕괴됐고요. 또 각각의 개성을 가진 개성화 시대가 도래를 했죠. 그리고
관료주의 메커니즘에 따른 조직 병리 현상이 심화가 됐고요. 노동의 질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조직 관리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대응하고 또 적응하기 위해서도 마케팅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 변화와 마케팅 필요성을 살펴보면요. 사회 전반적인 변화와 비영리 마케팅의 확산이 됐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계의 세부적인 변화와 마케팅이 또 확산이 됐고, 또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 변화에 따른 마케팅의 전망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비영리 조직의 확산은 정보통신이 발전하고 사이버 공간이 이제 생활화됐죠. 그리고 경기 침체와 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실업률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계의 세부적인 변화와 마케팅이 확산을 했고요.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과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시장의 압력과 경쟁,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의 민영화 경향, 그리고 바우처 제도 등의 도입이 마케팅을 확산시키는 어떤 그런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고객 만족에 입각한 클라이언트들의 다차원적인 지지 체계를 확립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전략적인 마케팅 기법이 확대되는 시대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자원개발 및 관리의 필요성을 살펴보면요. 사회복지 조직은 그 영리조직처럼 수익을 창출하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지원을 받거나 모금을 하거나 어떤 자원을 개발해서 조직의 운영 및 그런 그 조직의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공급 주체의 다원화를 통한 예산 확보가 일단 그 우리 조직, 그러니까 비영리 조직에 이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다양한 이 다원화된 공급 주체를 우리가 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고요. 또 풀뿌리 기부 문화와 확산과 그 사회복지 참여 의식이 확대되면서 우리 조직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알릴 수 있을까, 더 좋은 조직으로 부각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고요. 복지국가 위기에 따른 대책과 고객 만족에 입각한 클라이언트들의 다차원적인 지지체계 확립을 위해서 우리가 마케팅을 활용한 자원개발 및 관리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비영리 조직으로서의 사회복지 조직 마케팅의 특성을 보면요. 먼저 복수의 이해 집단들과 교환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영리 조직 같은 경우는 그 구매를 하는 소비자, 고객과 조직의 어떤 단선적인 교환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비영리 조직은 이해 집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부자, 또 지역사회, 정부, 클라이언트, 뭐 등등의 각각 둘러싼 이해 집단들이 많기 때문에 복수의 이해 집단들과의 교환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특징이 있고요. 또 이익과 무관하죠. 비영리 조직이니까. 근데 이익과는 무관하지만 복수의 목표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맞게 잘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부,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등에게 관심을 받고 있죠. 관심을 받는다는 차원은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관계자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과제가 있고요. 또 영리기업에 의해서 이제 정부기관 로비스트 혹은 기타 민간단체에 의한 많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의 주된 목표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더 행복한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목표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 평가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것,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 효과성을 측정하는 그런 과제인데요. 이거는 마케팅 특성뿐만 아니라 이제 그 비영리 조직에서의 평가 지표라는 거는 계량화하는 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추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느 누구나 객관적으로 그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측정 도구를 개발해야 되는 것, 그 부분이 이제 마케팅에서도 특징으로,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의 특징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 활동을 했을 때 주는 이점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고객들의 만족 수준을 향상시키고요. 자원의 유입을 지원하고 조직이 특유의 능력을 규정할 수 있고요. 활동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조직의 준거 틀을 제공하는 그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마케팅의 신개념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먼저 마케팅의 5 기억이라고 정의를 내린 그 정무성 교수의 2011년 정의를 내렸는데요. 저하고 이제 정무성 교수가 같이 공저를 한 사회복지 마케팅이라는 책에 우리 그 교과과정에 이제 참고 도서 부교재로 되어 있죠. 그 책에서 살펴보면 이제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케팅은 철저하게 고객 지향적이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환의 개념입니다. 일방적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관리의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네 번째는 마케팅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에 가치를 두는 그런 활동이라는 거고요. 마케팅은 철저하게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리 조직에서는 이런 그 과학이라는 측면의 마케팅의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모든 것들을 다 통계로 그 분석을 해서 그 배열을 한다거나 상품을 배열한다거나 아니면 뭐 일기예보에 따라서 그 디스플레이를 바꾼다거나 뭐 그 프로모션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굉장히 익숙하죠.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과학계 그 부문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마케팅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거는 이제 다분히 그 영리 조직의 그런 그 역사를 우리가 같이 이제 그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 그 페이퍼를 보고 영리 조직에서의 마케팅 역사의 변화, 아까 그 뭐 생산적인 어떤 그 생산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가는 그런 내용들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비영리 조직의 확산 마케팅이 비영리 조직에 이제 확산돼야 되는 그런 요인들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는 이제 국제사회복지를 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NGO, NPO의 섹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와 기관과의 계약관계 문화가 이제 활성화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신뢰받거나 책임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그런 책임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그 비영리 조직들에 대한 책임성이 증가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지역 재단들이 활성화돼서 그 지역 내에서 그 자원을 개발하거나 그 모금 활동을 하거나 하는 활동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비영리 조직들이 이제 마케팅에 대한 개념들을 확산하고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영리 조직이 확산된다는 것은 결국 마케팅의 필요성이 증가된다는 것으로 결부된다라는 것을 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의 그 트렌드에 대한 개념을 보면요. 조직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고객 지향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문화가 바뀌고 있는데 우리의 고객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그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뭐 비영리 조직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배워야 되는 그
영리 조직뿐만 아니라 같이 이제 그 궤도를 같이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내부 고객이든 외부 고객이든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만족시킬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양해졌다는 것이죠. 고객도 다양해졌고 취향도 다양해졌고,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어떤 그 기법이 점점 그 고객에 맞추어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제 Human Society Organization, HSO라고 되어 있습니다. 휴먼 서비스 조직이죠. 휴먼 서비스 오가니제이션이네요. 마케팅의 유용성을 보면 일단 모금의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에 이제 구걸하기, 수집하기, 호소하기에서 이제는 마케팅 방식을 채택해서 자발적으로 모금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회원이나 후원자 관리의 측면에서도 누구를 통해 후원을 했는지, 또 후원자 개발 경로를 통한 인적 자원을 발굴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마케팅이 유용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 공익적인 측면에서 그 캠페인을 한다거나 이런 차원에서 이제 휴먼 서비스 조직은 마케팅이 유용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휴먼 서비스 조직이나 사회복지 조직, 특히 이제 비영리 조직 총 틀어서 이제 비영리 조직이죠. 에서는 기존의 그 조직들이, 각각의 조직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사회적인 가치를 부여해서 캠페인 형태로 엮어 나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휴먼 서비스 조직에서 마케팅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히 이제 그 비영리 조직, 사회복지 조직에서 유용한 마케팅 기법을 하나하나 알아볼 건데요. 실제로 영리 조직은 마케팅 예산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 조직은 마케팅에 소요되는 예산을 별도로 많이 설정하는데, 책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마케팅을 그러니까 실시하는데 유용한 어떤 그런 기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조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기법을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그 두 번째 시간에 사회복지 조직에서 유용한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이버 강의 시간 이외에 나머지 시간은 팀별로 팀 토론을 진행하는 시간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팀 회의를 하는 시간을 보통 이제 일주일에 1시간 정도씩 잡아서 팀별로 논의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간의 강의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팀 토론에도 놓치지 않고 의미 있는 그런 팀 토론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